네, 이렇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관련 대법 전원합의체 선고가 오늘 오후에 이뤄지게 됩니다. 대법이 어떤 결과를 내놓든지 정치권의 파장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거대 양당의 대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정치권 이슈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재명 후보의 대법원 선고에 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빠르게 오늘 선고가 내려집니다. 이게 전원합의체로 사건이 넘어간 지 9일 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 여러 가지 배경에 대해서도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네, 이례적 속도전이죠. 대선을 앞두고 결국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지고요. 저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이 사안 자체가 이재명 후보의 유무죄를 단순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바로 세우고 사법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633 원칙을 예외적으로 회피를 해왔었는데요. 강행 규정입니다. 1년 이내 마쳐야 되는 선거법 재판이 지금 2년 8개월째 지연되고 있는 것은 이재명 후보가 그동안 다양한 법기술을 사용해서 수치인을 불명을 시키든지 재판을 불출석하든지 또는 기일 변경 신청, 위헌법률 심판 제청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지연을 시켜왔던 거죠. 더 이상 법이 누군가에 의해서 또 법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어야 하고요. 유력한 대선 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부를 주는 그런 결과는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라는 평가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장래를 많이 고민한 것 같습니다. 정치적 혼란이 이야기될 수 있죠. 만약에 대법원의 판결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으면 대선 이후에 정치적 혼란 그리고 불안실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심에서 이미 대법원에서 인용한 그리고 대부분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심에서 그렇게 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더 이상 판단을 늦출 이유가 없어서 9일 만에 회부된 이후에 9일 만에 날짜를 잡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예. 대법관들 사이에도 큰 이견차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떤 결론을 두 분께서는 생각을 하시는지 지금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들 기준으로 보면 당연히 무죄죠. 네, 당연히 무죄입니다. 그 1심 재판이 길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1심 재판의 결과가 대단히 상상 이외의 결과였고요. 2심 재판부가 정확하게 합의부에서 판결한 내용들 그리고 그 당시에 1시간 50분에 걸친 판결문의 낭독에서 사안별로 네 가지 사안별로 정확하게 판결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법리적 검토, 더 법리적 왜곡은 더 이상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법원에서는 사실관계와 관련 없이 법리 검토를 통해서 당연히 무죄를 선고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네, 뭐 예단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공직선거법상 거짓말,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유권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정치인이 아니라 그 표현 자체가 가지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해왔는데 항소심 판결은 이거와 상반되는 내용으로 결론을 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일에 상고 기각, 즉 무죄 판결이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앞으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됩니다. 형해화되는 거죠. 더 이상 정치인의 거짓말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대법원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결론을 낼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제가 사법연수원 다닐 때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교수님으로 계셨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네, 굉장히 법리에 충실하고 원칙주의자인 분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세운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공직에서 사퇴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후에 무소속 출마 의사를 밝힌 뒤에 주말부터는 좀 대선 캠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지 않겠냐라는 예측들이 나오고 있는데 관련해서 나오는 보도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오늘 4시에 지금 사퇴 기자회견을 잡았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희도 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오늘 당장 대선 출마 관련된 얘기는 직접적으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50년 가까이 70년에 행정고시 패스하고 나서 거의 50년이 넘는 생활, 공직생활을 했던 분이 오늘 본인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다. 오늘 사퇴하고 오늘 출마 선언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한덕수 대행의 출마 자체가
정말로 공직자로서 해야 될 정확한 판단인지, 그리고 국민들께서 다 인정하고 계시지만 한덕수 대행은 지난 내란 사건과 결코 자유롭지 않은 분입니다.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고, 제가 지난번 이 연합뉴스 TV에 와서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한덕수 대행은 꼭 출마할 것이다 제가 확언을 했어요. 그 이유의 핵심은 뭐냐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죽는 것 아니면 사는 것입니다. 본인이 출마해서 당선의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은 내가 어차피 정권이 바뀌면 내란죄로 더 이상 수사를 받고, 그리고 명예롭게 공직을 물러나지 못하게 된다면 차라리 출마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지점이 국민의힘에 지금 국민의힘 내에 유력한 주자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국민의힘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지면서 오늘 한덕수 대행의 사태가 잡혀 있는 것 같고요. 조만간 그 부분은 이제 관측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네. 좀 지켜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는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오늘 뭐 사퇴를 할지 여부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좀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하게 된다면 뭐 대국민 메시지도 내지 않을까,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관측들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네. 한덕수 권한대행께서는 극단적인 정치 갈등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신 분이거든요. 그동안 30번이 넘는 탄핵, 민주당의 다수당의 입법 폭주를 직접 목격을 한 분이 정치 출마를 하시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정치 갈등을 방치해서는 국가가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없다는 점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통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념과 진영을 떠나서 이제는 새로운 틀의 정치를, 특히나 한덕수 대행께서는 권력 집중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분권형 개헌, 이런 부분을 연계로 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들, 특히나 민주당의 일당 독재를 우려하는 그런 세력들을 하나로 모으는 역할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짧게 네. 이제 말씀을 좀 더 이어가 네. 볼까요? 한덕수 대행의 이 대선 출마는 저는 제2의 내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군인들이 하던 내란이 갑자기 검사들에 의한 내란으로 바뀌었고, 그것이 불과 몇 달 후에, 불과 4달 후에 관료 집단에 의한 쿠데타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2인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반성과 그리고 내란에 대한 책임 없이 다음 대선을 내가 책임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겠다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국민이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최근에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것에 의하면 70%가 넘는 국민들께서 한덕수 대행의 출마에 관련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오판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한덕수 대행이 오판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덕수 대행이 대선 출마는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막다트릴 것이다 라고 단언합니다. 자, 그런데 아직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경선이 진행 중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이제 양자 토론회도 있었는데, 뭐 일단은 이전보다는 날선 공방이 좀 줄었다, 뭐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저희가 이야기한 이 한덕수 대행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입장차를 좀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을 들어보고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합당한 방법으로 한덕수 후보가 나온다면, 무소속으로 출마한다면 반드시 단일화를 하고,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누구와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라도 협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동교동계인 정대철 이 전 대표에게 한덕수 총리의 출마를 좀 설득해달라, 이렇게 부탁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뭐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모양 자체가 정도도 아니고 옳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장면을 보면요, 일단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공감대에 대해서는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디테일한 방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좀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 발언들이요? 두 분의 입장차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탄핵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했던 분입니다.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렇게 발언하시는 것은 한덕수 대행과 윤석열 정권의 2인자였던 한덕수 대행과 결국 몸을 합쳐야만 대선에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겠죠. 다만
그 주인공이 나야 한다는 판단은 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 이해관계에 있습니다만 지금 당내 경선이 치러지고 있고 국민의힘의 당내 경선이 이렇게 희화화되는, 이게 본선이어야 되는데 당내 본선이 되는데 예선이 돼버렸어요. 국민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후에 곧 다시 한덕수 대행과의 본선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 자체도 어제 시청률이 많이 안 나온 것은 그러한 연유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저는 뭐 찬탄 반탄 이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포용과 통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일보한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 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께서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최근에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을 통해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힘 지지층의 약 83%가 단일화에 찬성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제대로 담아내서 대선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일화에 대한 그 동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큰 틀에서는 두 분이 이견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접근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대선 승리를 위한 목표, 그리고 새로운 정치, 미래를 향해 나가겠다는 그런 목소리는 제대로 잘 표현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디테일하게 이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부분에서 지금 입장차가 보이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래요. 김문수 후보는 먼저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를 가장 먼저 주장을 했고 또 단일화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시리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힘의 가장 큰 목표 아니겠습니까? 많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또 보수 외연을 확장하고자 하는 그런 동력이 맞물리기 위해서는 아마 단일화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도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선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략상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내부적으로 강한 후보를 내세워서 이재명 후보에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반 이재명 세력, 큰 빅텐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마 큰 차이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이재명이 만들어갈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하나된 목소리, 하나된 힘으로 모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 당장 뭐 오늘 오후에 사임이 지금 관측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면 이제 경선 결과가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당장 단일화를 빨리 추진을 하든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이제 부분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현실적으로요? 현실적으로 대단히 국민의힘이 난관에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짧고요. 5월 10일, 11일이 후보 등록일인데 그 안에 단일화 과정을 마무리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까 박성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반 이재명 연대가 반 이재명 정서를 모아내는 국민의힘의 노력이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의 시대 정신과 맞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무너진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대한민국의 경제와 민생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당의 캐치프레이즈와 그리고 비전이 없이 지금 누구를 반대하고 누구의 집권을 반대하는 것이 마치 지상과제인 양, 시대 정신인 양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후보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저는 조금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민들이 지금 원하는 것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고 경제를 다시 살려내는 일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이 과거 지향적인 이런 부분에 머물러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이 내세우는 것도 그렇습니다. 결국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과거에 머물지 않고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이거는 국민의힘이 과거부터 지향하고 또 지금도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통합, 그리고 경제 살리기, 국가 정상화. 이런 부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인지, 결국 신시장주의 그리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 누구인지, 국가가 지금 직면해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세력과 인물이 누구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조금 전에 지적하셨던 게 이제 시간이 좀 짧다, 네. 물리적인 시간이 좀 짧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 5월, 부분에 대해서는 네, 5월 11일 그 후보 등록 마감일 전까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물론 뭐 여유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그 기간 내에 반드시 국민의 열망을 모아서 단일화를 이루어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반 이재명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로운 명분과 가치를 담아야겠죠. AI 패권 경쟁 시대에 내란, 과거 이런 데 머물러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가 없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 지금 IMF가 최근에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9년으로 2년이나 뒤로 밀렸거든요. 내년에는 대만에게도 역전당할 수 당한다는 그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더 이상 각오에 족쇄가 잡혀서 미래로 나가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저희 국민의 입장이고요. 반드시 보수를 기반으로 해서 중도층까지 아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의 개조 비전을 확실하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조금 드리면 박성호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내용,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이재명 대표 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누구도 아까 TV 토론에서 보셨지만 김문수 후보도 한동훈 후보도 그런 얘기보다는 내가 나서서 이재명을 막겠다라고 하는 메시지 외에는 없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아직 출마를 공식하지 않았지만 출마한다고 해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패착입니다. 그 역시도 국민들의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원님들께서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반 이재명 정서와 관련해서 결국에는 그 말이 빅텐트로 연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빅텐트와 관련해서 이를 지지하는 국민의힘 당 안팎의 인사들이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당장 홍준표 전 시장의 캠프 소속이었던 인사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네. 김문수 후보 지지에 나섰고 경선 후보였던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네. 이러한 장면들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국민의힘 내에서 이미 패배주의가 만연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의 승리, 국민들의 시대 정신을 모아서 대선을 치르는 것보다는 지금 관심 있는 것은 대선 이후에 당권에 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진영에 몸담았는데 진영에 해단 시도하기 전에 바로 몇 시간 만에 캠프를 옮겨서 마치 그동안 공격했던 분들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우리 당의 대표이고 이 사람이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대단히 어색하고 정치 더 이상 맞지 않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국민의힘의 패배주의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이요. 당장 대선이 아니라 그 이유를 좀 바라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해주셨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거는 사실 저희 당에 대한 모욕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뭐 비판으로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비난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색깔 그리고 보수의 정체성을 살려나가면서 어떻게 중도 외연으로 확장할 수 있느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진영 논리를 떠나서 결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민주당과 이재명에 맡길 수 없다는 그런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재명의 민주당은 입법부를 장악을 하고 이제 권력까지 행정부까지 장악을 하게 되면 사실상 사법부까지 삼권 분립이 와야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결과는 1인 독재,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이어지는 거죠.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대통령의 제2요구권, 거부권 행사도 막혀 있고요. 사법부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대법원 재판관 역시 3인 3인씩 국회와 대통령이 지명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일당 독주, 지금도 이재명 1인의 사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비명계는 사실상 종식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누군가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빠져 있는 거죠. 건강한 민주주의, 당내에서도 제대로 된 당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지금 담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반드시 정권 재창출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께 희망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럼 이번에 민주당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선 대선 준비를 위한 이른바 용광로 선대위가 출범했는데요. 출범식에서의 발언 듣고 대답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 능력이 많이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합니다만 이재명 대표님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을 다시 되찾고 또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지혜롭고 유능한 대통령과 정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말 그대로 진영과 계파를 가리지 않는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문재인 정부의 이제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그리고 비명계 인사들까지 하나로 모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먼저 이 인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훌륭하신 분들 잘 모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게 구색 맞추기가 아니고요. 진정한 변화를 담보할 수 있을지 진정성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셨던 말씀들 또 언행과 행적들을 보게 되면 모순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서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정치인 1위로 꼽힌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권력 행사는 잔인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도 스름없이 하셨습니다. 결국 정치 보복 그리고 도덕성, 사법 리스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합을 외친다. 저는 과거에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를 직접 눈으로 목도를 하고 당에서 더 이상 비판과 견제와 균형이 사라진 민주당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목도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말로만 통합을 외치고 보수 외연을 넓히는 그런 차원의 어떤 접근, 아마 체리피킹이라고 흔히 보이죠. 중도층에서도 또는 보수층에서도 혹할 만한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진정성이 담보되지 않은 이러한 시도는 결국 중도층과 무당층을 위한 표를 얻기 위한 그런 구실 또는 그런 목적의 의도적인 접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발 진정성 있게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국민의힘에서는 진정한 통합이 아니라 이게 좀 선거용 새 불리기 아니냐라고 비판을 했거든요. 새는 아무나 불리는 게 아닙니다. 새가 불리어지는 것은 정치권에서 새가 불리어지는 것은 시대 정신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담을 만한 그릇의 후보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비판해 주셨는데 윤여준, 이석연, 권오을, 이인기 그리고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등 우리 사회에서 윤석열의 내란을 반대하고 민주주의 회복을 그리고 새로운 경제 질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원하는 모든 세력과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세력이 모이는 것이고 민주당의 민심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 새불리기라고 하시는데 새불리기 절대 아니고요. 그분들이 와주신 것이고 국민의 마음이 온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에 세 분의 후보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두 분의 후보가 이제 주말에 결정이 될 텐데 우리 김문수 후보는 염색한 정광훈이다라는 게 세간에서 도는 우스갯소리입니다. 한동훈 후보는 술 안 먹는 윤석열이다라는 표현을 시민들이 많이 써요. 한덕수 대행은 어떻습니까? 이분은 윤석열의 권력 2인자 아니었습니까? 3년 동안 총리하면서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파탄의 지경에 빠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렇게 처참하게 깨지는 과정에서 아무 역할도 못했던 분입니다. 이분들 세 분이 경쟁하는 국민의힘에 무슨 시대 정신이 있습니까? 저는 아까 박성훈 의원님께서 비판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보수의 틀을 잘 지키고 확장해 주십시오. 저희가 중도 보수로 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중도 보수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아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하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이고 대선의 캐치프레이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는 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줬던 행태들 실용과도 거리가 멉니다. 반시장적인, 반기업적인 그런 법안들을 앞장서서 통과를 시켜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상법 개정안처럼 기업을 발목을 잡고 족쇄를 만드는 그런 법안들을 앞장서 해왔고요. 특히나 반도체 주 52시간 특례 예외 조항 적용과 같은 부분들은 정말로 반도체 산업계에서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었는데 강성 민노총의 반대를 밀려서 어쩔 수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전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 말로만 중도 또는 그쪽 우리 보수에 대한 어떤 체리 피킹을 할 것이 아니라 실천으로 보여줘야죠. 일관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로 의존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과거에 이재명과 민주당에 보여왔던 그런 행적들을 보게 되면 아마 실용과도 거리가 멀고 민주주의하고도 거리가 먼
반시장적 그리고 반기업적인 행태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를 합니다. 제발 수락 선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실천에 옮겨주시기를 국민의힘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정책에서 일관성이 그럼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는 뭐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일관성이 떨어지는 정책 민주당에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갖고 있는 철학 그리고 민주당을 지지해줬던 많은 국민들의 이야기를 정책으로 담으려고 했던 것이고요. 아까 뭐 반도체법 상법 개정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잘 보십시오. 누가 국민의 마음을 정말로 담으려고 했던 법안이었는지. 상법 개정안 예 하나만 들어보면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의 또 후배였던 이복형 금감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거부권이 행사되면서 본인이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내부에서도 동의 못하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민의 뜻을 담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대한민국과 진정한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상법 개정안 그리고 반도체법 개정은 결국 민주당이 해낼 것입니다. 네, 지켜봐 주시죠. 알겠습니다. 자,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까지 함께 하겠고요. 두 분과 인사드리기 전에 앞서 저희 박성훈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엠브레인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저희가 다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요, 문화일보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서 지난 23일에 이루어진 조사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위원회 홈페이지를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두 분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이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